서울의 겨울은 차갑고 가혹했다. 특히 서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변두리 시장 골목에서는 그 냉기가 뼈를 파고드는 듯했다. 한율에게 21살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매서웠다. 그녀는 명문대 의상학과에 다니는 재원이자 대기업 회장의 혼외자인 어머니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라왔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그녀의 내면은 늘 불안정했다. 친가족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부잣집에 숨겨진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다. 그녀의 존재는 오직 정략 결혼을 위한 도구였다. 오늘 밤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그녀를 재계 거물의 아들과의 만남에 밀어 넣었고 유라는 그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중이었다. 밤늦은 시간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 아모르.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유라는 불편한 듯 드레스 매무새를 고쳤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부모님의 강요에 마지못해 나온 것이 분명했다. 송지호 씨, 오늘 같은 자리 불편하시죠?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남자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불편할 게 뭐 있습니까? 어차피 제게 주어진 역할인데요. 유라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다. 그는 그녀의 처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그저 가문의 이해관계가 얽힌 계약서 한 장에 불과했다. 유라는 문득 며칠 전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네가 성공해야 네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넌 영원히 이 가문의 수치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다. 비싼 옷을 걸치고 화려한 화장으로 무장했지만 그 눈빛에는 절망과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여기서 도망쳐야 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해. 그녀는 그대로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그녀는 어두운 골목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취객의 소리라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쓰러져 있는 남자가 보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지만 셔츠 단추가 뜯겨져 있고 몸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날카로웠지만 약에 취한 듯 초점이 흐렸다.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유라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을 돕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그녀의 발길을 멈춰 세웠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이 골목은 인적이 드물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를 이곳에 버려둔 것 같았다. 그녀는 힘겹게 남자를 부축했다. 남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심상치 않았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남자는 겨우 입술을 떼어대 한 호텔이라고 중얼거렸다. 대한호텔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최고급 호텔이었다. 그녀는 그의 신분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빈 차를 찾기 어려웠다.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유라는 겁에 질렸다. 그들이 그를 해치려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그를 다시 부축해 골목 안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남자는 거의 축 늘어져 그녀의 몸에 기댔고 그녀는 그의 무게를 감당하기 버거웠다. 다행히 골목 끝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보낸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기사는 그녀가 레스토랑에서 사라진 것을 알고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기사가 달려와 물었다. 유라는 다급하게 말했다. 아저씨, 빨리 제 태워주세요. 그리고 대한 호텔로 가주세요. 기사는 유라의 지시에 따랐다. 뒷좌석에 남자를 눕히고 유라가 그의 머리를 무릎에 얹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닦아주려다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보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정판 시계였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일까? 차는 대한 호텔에 도착했다. 유라는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남자를 부축하고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호텔 직원이 달려와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그에게 남자의 신분을 묻고 싶었지만 남자가 약에 취한 것을 알게 될까 두려워 망설였다. 이분,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을 잡아주세요. 유라는 침착하게 말했다. 직원은 그녀의 말에 따라 스위트룸을 준비해 주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남자는 유라의 손을 꽉 잡았다. 가지 마!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유라는 그의 손을 떼어내려 했지만 그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을 넘어선 어떤 절망과 공포를 담고 있었다. 유라는 그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느꼈다. 어쩌면 그도 자신처럼 외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그의 곁에 남기로 했다. 방으로 들어선 후 그녀는 그에게 뜨거운 물수건을 가져와 몸을 닦아주었다. 그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그는 약에 취해 계속해서 헛소리를 내뱉었고 유라의 손목을 잡고 놔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유라가 눈을 떴을 때 남자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과는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젯밤, 고맙습니다.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유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방을 나서려 했다. 그때 그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이름이 뭡니까? 한유라입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셔츠 주머니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김지훈입니다. 대항그룹 대표. 유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김지훈. 대항그룹의 젊은 CEO. 그녀의 어머니가 정략 결혼 상대로 점 찍어둔 남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가 보낸 기사가 레스토랑에서 그를 발견했다면 그가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했다. 아마도 김지훈은 자신의 처지를 이용하려는 어머니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그를 도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약점을 잡으려 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방을 뛰쳐나왔다. 그녀는 호텔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와의 만남이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그가 잡았던 흔적이 남아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몇 주 후 유라는 몸에 이상을 느꼈다. 잦은 구토와 어지럼증.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았다. 의사는 그녀에게 임신 4주차라는 진단을 내렸다.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김지훈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릴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오해할까 두려웠다. 그가 그녀를 돈을 목적으로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낙인 찍을까봐 겁이 났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엄마, 저 아이를 가졌어요.
어머니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뭐, 누구의 아이야? 네가 감히. 어머니는 그녀를 매섭게 몰아세웠다. 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어머니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어머니는 그녀가 가문의 수치라며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유라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낳아 혼자서라도 키우겠다고 버텼다. 결국 어머니는 그녀를 집에서 내쫓았다. 차가운 겨울밤 유라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김지훈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그와 얽혔던 자신의 운명을 원망할 뿐이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기차역으로 향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김지훈이 건넨 명함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명함을 찢어버리려 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그녀는 명함을 꺼내 손가락으로 그의 이름을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기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멀어져 갔다.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뱃속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될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렇게 한유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결별하고 오직 아이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사건이 한낱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그녀의 현실이자 그녀의 전부가 될 운명이었다. 서울의 차가운 빌딩 숲은 7년 전과 다를 바 없이 높고 무심했다. 그러나 한율에게 서울은 더 이상 꿈과 희망의 도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6살 된 아들 준서와 함께 이 낯선 도시의 변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준서의 해맑은 미소는 그녀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다. 준서는 영리하고 밝은 아이였다. 유전자의 힘은 놀라웠다. 준서는 김지훈의 어릴 적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오똑한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차가운 듯 따뜻한 분위기까지. 유라는 아들의 얼굴에서 가끔씩 김지훈의 그림자를 보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유라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야간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그녀의 꿈이었던 의상 디자인은 이제 낡은 스케치북 속에 추억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직 준서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주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준서가 또래 아이들보다 몸이 약해 자주 병원에 드나들었고 병원비는 그녀의 삶을 짓눌렀다. 여름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던 어느 날, 유라는 준서를 데리고 한 유명 백화점의 행사장에 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준서는 유라의 지시에 따라 한쪽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유라는 준서에게 신신당부했다. 준서야, 엄마 배달 갔다 올 때까지 여기서 얌전히 기다려야 해. 알겠지? 내 엄마 준서 말 잘 들을게요. 준서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각대양그룹의 김지훈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고 있었다. 7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는 대한그룹을 한국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젊은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주변 사람들은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눌려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7년 전에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이름 모를 여인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있었다. 그는 그녀가 남긴 반지 하나를 7년 내내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미팅이 끝나고 지훈은 잠시 바람을 쐴 겸 라운지 밖으로 나왔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한 아이였다. 아이는 그의 어릴 적 사진을 보는 듯 놀랍도록 그와 닮아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준서는 지훈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림에 몰두하고 있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옆에 쪼그려 앉았다. 예, 너 이름이 뭐니? 준서는 고개를 들고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이 없었다. 제 이름은 준서예요. 한준서. 준서, 예쁜 이름이네. 지훈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려다 멈칫했다. 낯선 감정들이 그를 휩쓸고 지나갔다. 아빠는 안 오셨니? 아빠는 없어요. 준서의 말에 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때 유라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녀는 낯선 남자가 아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경계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김지훈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7년 만에 재회. 그것은 악몽과도 같았다. 준서야, 엄마 왔어. 유라는 준서를 재빨리 데리고 일어섰다. 지훈은 유라의 얼굴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7년 전 그날 밤의 여인. 그녀의 이름은 한유라였다. 그는 그녀를 잊지 못하고 7년 내내 찾아다녔던 것이다. 한유라 씨.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유라는 그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고 준서를 품에 안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준서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김지훈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녀는 그가 준서의 존재를 알아챌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다. 유라는 준서와 함께 백화점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뛰었다. 뒤에서는 지훈이 그녀를 쫓아왔다. 한유라 씨, 잠깐만요. 하지만 유라는 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골목길로 접어들어 간신히 그를 따돌렸다. 지훈은 멈춰서서 그녀가 사라진 골목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7년 만에 그녀를 찾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왜 자신을 피하는 것일까? 그리고 저 아이는 정말 나와 닮은 것일까? 지훈은 곧바로 비서인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비서, 한유라라는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줘. 그리고 그 아이, 한준서라는 아이의 신상도. 박 비서는 지훈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의아해했지만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며칠 후 박 비서는 지훈에게 한유라의 모든 것을 보고했다. 한유라 씨는 7년 전 대학을 중퇴했고 가족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현재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훈은 유라의 기구한 삶에 마음이 아팠다. 7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녀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보상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준서의 존재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다. 그는 준서가 혹시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는 유라가 일하는 곳을 찾아갔다. 그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한유라 씨.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유라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김지훈 씨, 여긴 어떻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저와 함께 가시죠. 지훈은 그녀를 이끌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7년 전 왜 저를 구해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갑자기 사라졌습니까?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준서라는 아이는 누구입니까? 지훈의 눈빛은 간절했다. 유라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의 삶은 또다시 뒤흔들릴 것이 분명했다. 제 조카입니다. 언니가 죽어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지우는 그녀의 말을 믿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준서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제안했다. 한유라 씨, 저와 함께 일해 주십시오. 당신의 재능을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지금의 생활에 만족합니다. 유라는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지우는 그녀의 거절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제가 대항그룹 회장입니다. 당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보상해주고 싶습니다. 유라는 그의 말에 흔들렸다. 그녀는 준서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말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다. 그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아들 준서는 절대 이 일에 얽히지 않게 해주세요. 지우는 유라의 조건에 기꺼이 응했다. 그녀는 이제 대항그룹의 직원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준서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준서의 존재를 숨겨야 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대항그룹에 입사한 날 그녀의 예전 약혼 여인 정혜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녀는 유라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대항그룹의 최고급 빌딩은 7년 전 유라가 일했던 초라한 편의점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유라는 화려한 오피스에서 낯선 사람들의 시선과 마주하며 불편함을 느꼈다. 그곳은 마치 가면무도 회장 같았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긴 채 우아한 가면을 쓰고 서로를 탐색하는 곳. 유라는 그들의 냉담한 시선 속에서 준서와의 평온했던 과거를 그리워했다. 그러나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준서의 치료비가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낯선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오직 준서만을 위한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다. 그때 한 여인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우아하고 세련된 차림새를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김지훈 사장님께서 고용하신 분이세요. 저는 정혜진이라고 해요. 유라는 그녀의 인사에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네, 한유라입니다. 혜진은 유라의 손을 잡으며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유라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7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장님께서는 모르시는 모양이죠. 유라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녀는 혜진이 김지훈의 전 약혼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혜진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혜진은 유라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사장님께서 어떤 종류의 사람을 고용하셨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저는 사장님의 가장 친한 친구니까요. 혜진의 말은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유라에게 은밀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유라는 그녀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는 혜진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직 준서만을 생각해야 했다. 다음 날 유라는 준서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준서의 병세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준서가 희귀병에 걸렸다고 말했다. 준서의 병명은 선천성 혈액 질환입니다. 골수 이식이 시급합니다. 부모님 두 분의 골수가 일치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유라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준서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김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그녀는 준서의 병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그녀의 마음은 절망감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때 유라의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한유라 씨, 여기서 뭐 하십니까? 유라는 고개를 들었다. 김지훈이었다. 그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슨 일 있습니까? 왜 울고 계십니까? 유라는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훈은 그녀의 눈물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저와 함께 가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이끌고 자신의 채 태웠다.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유라는 그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준서의 병이 밝혀지면 그들의 관계가 복잡해질 것을 알기에 망설였다. 그녀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지훈은 유라의 침묵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유라는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혼자서 준서의 병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유라는 용기를 내어 김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지훈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지훈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을 눈치챘다. 제 아들이 아파요. 희귀병에 걸렸어요. 골수 이식이 시급합니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은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했다. 유라는 준서와 함께 지훈이 있는 병원으로 갔다. 지훈은 의사에게서 준서의 병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는 준서의 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유라의 슬픔을 위로하며 준서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최고의 의료진을 동원해 준서를 치료하겠습니다. 지훈은 유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라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준서의 아버지가 김지훈이라는 비밀을 숨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한편 혜진은 유라가 김지훈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질투에 휩싸였다. 그녀는 유라의 뒷조사를 하던 중 준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유라가 김지훈을 이용해 자신의 아들을 치료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혜진은 유라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한 가지 계략을 꾸몄다. 혜진은 기자들을 불러 모았다. 여러분 대항그룹 김지훈 사장님의 사생활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혜진은 유라가 7년 전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았고 이제는 김지훈을 이용해 그 아이를 치료하려 한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기자들은 혜진의 말에 흥분하여 기사를 쏟아냈다. 곧 유라에 대한 악성 루머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한유라 돈을 위해 사생활을 파는 여자. 미혼모 한유라 대항그룹 사장에게 접근하다. 유라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에 대한 악성 루머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억울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두려웠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김지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아무 걱정 말고 집에서 쉬고 계세요. 유라는 그의 문자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을 믿어주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준서의 아버지가 누군지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지훈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사실은
무슨 일이십니까? 지우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을 눈치챘다. 준서의 아버지는 당신입니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고백에 김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준서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곧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는 준서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준서와 유라를 보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유라에게 달려갔다. 한유라 씨,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과 준서의 곁에 있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우는 유라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유라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삶을 함께할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작되었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시련이 남아 있었다. 혜진은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기 위해 더욱 잔인한 계략을 꾸밀 것이 분명했다. 한유라와 김지훈의 사랑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았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은 예기치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정혜진에게는 그것이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7년간 공들여왔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혜진의 질투심은 분노로 변했고 그녀는 유라를 완전히 파멸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비겁하게 뒤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제 정면으로 유라를 공격할 때였다. 혜진은 자신의 사람들을 동원해 유라의 과거를 낱낱이 파헤쳤다. 그녀는 유라의 출신 대학 중퇴 그리고 미혼모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혜진은 그것들을 이용해 유라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유명 언론사 기자들을 매수하여 유라에 대한 기사를 쓰게 했다. 단독 대한그룹 김지훈 회장, 미혼모와 열애,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스캔들. 기사는 유라의 과거와 현재를 악의적으로 엮어냈다. 유라가 김지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돈을 노리고 있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었다. 기사에는 유라와 준서의 사진까지 실렸다. 유라는 자신의 얼굴과 아들의 얼굴이 세상에 공개되자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끝내자고 말했다. 김지훈 씨, 우리 여기서 멈춰요. 제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러나 지훈은 단호했다.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내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지훈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지훈은 연단에 올라섰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한유라 씨에 대한 기사 때문이겠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였다. 지훈은 이어서 말했다. 7년 전 저는 정략 결혼을 피하기 위해 도망쳤다가 한 남성에게 납치되어 약물을 투여당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한유라 씨입니다. 그녀는 저를 구해줬지만 제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기 위해 7년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거절했습니다. 오직 아들의 치료비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한준서는 제 아들입니다. 지훈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지훈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제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는 한유라 씨와 결혼할 것이고 준서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줄 것입니다. 저는 한유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는 제가 지켜줄 것입니다. 지훈의 고백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에 감동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혜진은 지훈의 기자회견에 분노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버리고 유라를 선택한 것에 대해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유라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준서를 이용하기로 했다. 혜진은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유라 씨, 당신의 아들이 제 손에 있어요. 당신이 김지훈을 떠나지 않으면 당신의 아들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유라는 혜진의 협박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준서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혜진의 말에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그를 떠나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는 준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유라는 김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지훈 씨, 제가 당신을 떠나야겠어요. 혜진이 준서를 납치했어요.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으면 준서를 해칠 거라고 했어요. 지훈은 유라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혜진이 자신의 아들을 납치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준서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혜진은 준서를 데리고 한적한 폐공장으로 갔다. 그녀는 준서를 묶어놓고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혼자 와. 그리고 김지훈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유라는 혜진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그녀는 김지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폐공장으로 갔다. 그녀는 준서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어둠 속을 헤매었다. 한편 지훈은 유라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유라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그녀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는 자신의 차를 몰고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유라와 준서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다. 폐공장에 도착한 유라는 혜진과 마주섰다. 혜진 씨, 제 아들 어디 있어요? 혜진은 비웃으며 유라를 조롱했다. 네가 감히 내 남자를 뺏어가. 네가 감히. 그녀는 유라에게 달려들어 유라의 뺨을 때렸다. 유라는 혜진의 폭력에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준서만을 생각했다. 그때 폐공장 안쪽에서 준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유라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다. 혜진은 유라를 따라가며 소리쳤다. 너는 끝났어. 김지훈도 끝났어.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유라는 준서가 묶여있는 것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준서의 밧줄을 풀려 했지만 혜진이 그녀를 막아섰다. 그때 지훈이 폐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혜진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정혜진 당장 준서를 풀어줘. 지훈이 소리쳤다. 혜진은 지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라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유라의 목을 조르려 했다. 지훈은 유라를 보호하기 위해 혜진을 밀쳐냈다. 혜진은 지훈에게 달려들어 지훈의 뺨을 때렸다. 왜 나를 버리고 저런 싸구려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야. 왜? 혜진이 소리쳤다. 지훈은 혜진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유라와 준서를 보호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는 혜진을 제압하고 유라를 부축했다. 그리고는 준서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어주었다. 준서는 지훈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경찰이 폐공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경찰은 혜진을 체포했다. 혜진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지훈과 유라를 향해 소리쳤다. 너희 둘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절대. 유라는 혜진의 마지막 외침에 몸을 떨었다. 지훈은 유라와 준서를 품에 안고 그들을 위로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당신과 준서를 지켜줄게요. 유라는 지훈의 따뜻한 말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폐공장을 빠져나와
병원으로 향했다. 준서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날 밤 유라와 지우는 병실에서 준서와 함께 잠이 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깊은 잠에 빠졌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혜진의 납치 사건은 대항그룹과 김지훈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언론과 대중은 여전히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유라와 준서가 자신의 가족임을 만천에 공표하며 그들을 지켰다.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지만 그는 유라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유라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녀를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유라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준서의 골수이식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사랑을 믿었지만 준서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서의 치료를 위해 김지훈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훈 씨, 준서의 골수 이식이 시급해요. 준서 아빠의 골수가 필요해요. 지훈은 그녀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라 씨, 준서의 아버지가 누군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준서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준서의 골수 이식을 위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유라는 지훈의 말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을 느꼈다. 지훈은 준서의 골수 이식을 위해 대항그룹의 모든 의료진을 동원했다. 그는 준서의 아버지로서 준서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는 준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준서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준서는 고열에 시달리고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다. 유라는 준서의 옆에서 밤을 새우며 그를 간호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초췌해졌다. 지훈은 그런 유라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유라에게 위로를 건넸다. 유라 씨,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준서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유라는 그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준서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준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준서야,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제발 힘내줘. 준서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졌다. 의사는 유라에게 말했다. 준서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골수 이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훈은 의사의 말에 따라 골수 이식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준서에게 자신의 골수를 기증하기로 했다. 유라는 지훈의 결정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준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수술실 문이 닫히자 유라와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불안과 희망이 교차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다. 제발 준서가 무사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몇 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유라와 지훈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준서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들은 준서의 병실로 달려갔다. 준서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숨소리는 평온했다. 지훈은 준서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준서야, 아빠가 너를 꼭 지켜줄게.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유라는 지훈의 따뜻한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준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지훈 씨, 사실 제가 당신에게 비밀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라는 지훈의 말에 놀랐다. 어떻게 7년 전 당신이 저에게 남기고 간 반지를 7년 내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준서의 병원 서류. 그 서류를 본 순간 저는 준서가 제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유라는 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날 밤의 기억,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그녀를 버렸다는 사실까지. 지우는 유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제가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준서의 병을 치유하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준서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다. 준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유라와 지우는 준서의 회복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준서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했다. 준서는 지훈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었다. 아바나 이제 안 아파요. 준서가 말했다. 지훈은 준서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준서에게 약속했다. 준서의 아빠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유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삶을 함께할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혜진이 체포되고 준서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한유라와 김지훈의 삶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혜진의 공범이었던 약물 납치 사건의 주범이 정혜진과 공모하여 새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김지훈의 대항그룹을 무너뜨리고 유라를 다시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 유라는 준서와 함께 병원에서 퇴원했다. 지훈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유라와 준서는 난생 처음으로 화려하고 넓은 저택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준서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어색해했지만 지훈의 따뜻한 보살핌에 금세 적응했다. 지훈은 매일 아침 준서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그는 준서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유라는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삶을 함께할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언론은 여전히 그들에 대한 악성 기사를 쏟아냈다. 미혼모 한유라 대항그룹 회장과 결혼 임박, 김지훈 정략 결혼 파기 후 미혼모와 열애 등의 기사들은 유라의 마음을 짓눌렀다. 유라는 자신 때문에 지훈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지훈에게 말했다. 지훈 씨, 저 때문에 힘드시죠? 저 때문에 당신의 명성이 실추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말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유라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과 준서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지훈의 따뜻한 말에 유라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과 그녀의 공범은 대항그룹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항그룹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대항그룹의 사업에 대해 악성 소문을 퍼뜨렸다. 대항그룹의 주가는 급락했고 대항그룹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 지훈은 이 모든 것이 혜진의 공작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혜진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지훈은 혜진의 공범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지훈은 밤낮 없이 일했다. 그는 대항그룹을 지키고 유라와 준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다. 유라는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그를 돕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지훈은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혜진의 공범에 대해 조사했다. 그는 마침내 그들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들은 대항그룹의 경쟁사인 신화그룹의 이사들이었다. 그들은 대항그룹을 인수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려 했다. 지훈은 그들의 음모를 막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지훈은 연단에 올라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항그룹의 위기에 대해 궁금하시겠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항그룹의 위기가 경쟁사인 신화그룹의 음모라는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들은 대항그룹을 무너뜨리고 대항그룹을 인수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음모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항그룹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지훈의 기자회견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신화그룹의 주가는 급락했고 신화그룹의 이사들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대항그룹의 위기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지훈은 대항그룹을 구했지만 그의 몸은 버틸 수 없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병원에 실려갔다. 유라는 지훈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준서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훈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차가웠다. 유라는 지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지훈은 의식을 되찾았다. 그는 유라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었다. 유라 씨, 보고 싶었습니다. 유라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저도요. 지훈 씨, 저 때문에 이렇게 아프게 해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당신과 준서가 제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훈은 유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김지훈이 의식을 되찾고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한유라는 그와 준서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깨달았다. 그는 잠든 순간에도 준서의 이름을 중얼거렸고 깨어난 후에도 가장 먼저 준서의 안부를 물었다. 유라는 그런 지훈의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준서 역시 지훈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들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유라는 이제 더 이상 준서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준서와 지훈 두 사람이 전부였다. 퇴원 후 지훈은 유라와 준서를 데리고 자신의 본가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의 아버지 김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 회장은 지훈의 건강을 염려하며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유라와 준서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유라의 출신과 준서의 존재를 못마땅해 했다. 지훈아, 이 아이는 대체 누구냐? 그리고 이 여자는 지훈은 아버지의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이 사람은 한유라 씨이고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아들 준서입니다. 김 회장은 지훈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뭐 네가 감히 정략 결혼을 파기하고 이런 여자와. 김 회장은 유라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려 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유라는 김 회장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준서와 지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훈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준서는 저희의 소중한 아이입니다. 저희는 가족입니다. 김 회장은 유라의 당돌한 말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유라를 향해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 순간 지훈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제발 멈추세요. 유라 씨와 준서는 제 가족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지훈의 단호한 태도에 김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에 휩싸여 방으로 들어갔다. 유라는 김 회장의 차가운 시선에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그녀는 지훈의 곁에 굳건히 서 있었다. 며칠 후 김 회장은 유라를 다시 불러냈다. 그는 유라에게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지훈의 곁을 떠나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유라는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버님, 저는 지훈 씨의 돈이나 재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지훈 씨의 사랑만을 원합니다. 김 회장은 유라의 말에 놀랐다. 그는 유라가 돈 때문에 지훈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말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는 유라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는 유라가 자신만큼이나 지훈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준서가 방으로 들어왔다. 할아버지, 준서랑 놀아주세요. 준서는 해맑게 웃으며 김 회장에게 다가갔다. 김 회장은 준서의 순수한 눈빛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다. 그는 준서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그래, 우리 준서랑 놀아줄게. 유라는 준서와 김 회장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서가 김 회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준서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날 이후 김 회장은 유라와 준서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준서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유라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는 유라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었고 유라의 따뜻함에 감동했다. 그는 유라가 자신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한유라와 김지훈의 사랑은 마침내 가족의 인정을 받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마지막 시련이 남아있었다. 정해진의 공범이었던 신화그룹의 이사들이 복수심에 불타 그들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라와 준서를 납치하여 지훈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김지훈의 아버지인 김 회장이 마침내 유라와 준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삶은 한층 더 안정되고 평화로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감옥에 갇힌 정혜진과 그녀의 공범인 신화그룹 이사들은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앗아간 지훈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들의 복수 대상은 다름 아닌 유라와 준서였다. 어느 날 오후 유라는 준서를 데리고 유치원에 갔다. 준서는 해맑게 웃으며 유치원 안으로 들어갔다. 유라는 준서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한유라 씨, 오랜만이군요. 유라가 뒤를 돌아보자 신화그룹의 이사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유라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무슨 일이시죠? 이사들은 유락에 다가와 말했다. 김지훈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유라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저는 당신들과 갈 수 없습니다. 이사들은 유라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강제로 채 태웠다. 유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그녀는 준서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준서에게 외쳤다. 준서야, 도망가, 도망가. 그러나 준서는 유라의 외침을 듣지 못했다. 유라를 태운 차는 유치원을 떠나 어딘가로 향했다. 유라는 휴대폰을 꺼내 지훈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이사들이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녀는 절망에 휩싸였다. 한편 유치원 하원 시간이 되었지만 유라가 나타나지 않자 유치원 선생님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회장님, 준서 어머님께서 아직 안 오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지훈은 선생님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곧바로 유락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다. 지훈은 유라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유라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유락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다. 유라는 낯선 폐공장에 갇혔다. 그곳에는 혜진의 공범이었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유라를 향해 비웃었다. 김지훈 회장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궁금하군요. 당신을 구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까요? 유라는 그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준서만을 생각했다. 그때 폐공장 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다. 혜진은 감옥에서 몰래 빠져나온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유라, 네가 감히 내 남자를 뺏어가. 네가 감히 나는 너를 파멸시킬 거야.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앗아갈 거야. 혜진은 유락에 달려들어 유라의 뺨을 때렸다. 유라는 혜진의 폭력에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준서만을 생각했다. 그녀는 혜진에게 말했다. 혜진 씨, 제발 멈춰요. 제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당신은 왜 저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나요? 혜진은 유라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라를 때렸다. 그때 폐공장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유라가 갇혀 있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정혜진, 당장 유라 씨를 풀어줘. 그렇지 않으면 너는 끝장이야. 지훈이 소리쳤다. 혜진은 지훈의 말에 비웃었다. 김지훈, 네가 올 줄 알았다. 네가 얼마나 이 여자를 사랑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나는 너를 파멸시킬 거야.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앗아갈 거야. 바로 이 여자와 그 아이를. 혜진은 유락에 다가와 유라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지훈은 혜진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혜진에게 소리쳤다. 혜진아, 제발 멈춰. 내가 내게 무슨 잘못을 했든 내가 다 용서할게. 제발 유라 씨를 풀어줘. 혜진은 지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라의 목에 칼을 더 깊숙이 들이댔다. 그때 경찰이 폐공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경찰은 혜진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혜진은 경찰에게 저항했다. 그녀는 유라를 인질로 삼아 경찰에게 위협했다. 그때 한 경찰이 혜진을 향해 총을 쐈다. 총알은 혜진의 팔을 스쳤다. 혜진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칼을 놓쳤다. 유라는 혜진에게서 벗어나 지훈에게 달려갔다. 지훈은 유라를 품에 안고 안도했다. 경찰은 혜진을 체포했다. 혜진은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지훈과 유라를 향해 소리쳤다. 너희 둘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절대. 유라는 혜진의 마지막 외침에 몸을 떨었다. 지훈은 유라를 품에 안고 그를 위로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유라는 지훈의 따뜻한 말에 안도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은 폐공장을 빠져나와 병원으로 향했다. 유라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그날 밤 유라와 지우는 병실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깊은 사랑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정혜진과 그녀의 공범들이 모두 체포되면서 한유라와 김지훈의 삶은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다. 언론은 더 이상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 파헤치지 않았고 세상은 그들의 사랑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7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가족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지훈 씨, 저는 제 가족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훈은 유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유라 씨, 괜찮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제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이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제가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유라는 지훈의 따뜻한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자신의 가족을 만나러 갔다. 7년 만에 만난 가족들은 그녀를 차갑게 대했다. 그들은 그녀가 김지훈의 돈을 노리고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유라는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너는 우리 가족의 수치다. 네가 감히 우리를 찾아와, 그녀의 오빠가 말했다. 유라는 오빠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용서만을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용서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라의 진심 어린 말에 가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준서가 방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준서랑 놀아주세요. 준서는 해맑게 웃으며 유라의 가족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준서의 순수한 눈빛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다. 그들은 준서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유라는 준서가 자신의 가족들을 용서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유라의 가족들은 그녀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라의 따뜻함에 감동했고 유라가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유라에게 사과했다. 유라야, 우리가 잘못했다. 너를 버린 것을 용서해다오. 유라는 가족들의 사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유라는 지훈과 함께 자신의 디자인 꿈을 펼치기로 했다. 그녀는 지훈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패션 브랜드를 론칭했다. 그녀의 브랜드는 론칭과 동시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유라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잣집에 숨겨진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룬 한유라였다. 그녀는 지훈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봄이 찾아와 따뜻한 바람이 과거의 상처를 모두 쓸어버렸다. 이제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가진 유명 디자이너 한유라는 거울 앞에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매만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부신 미소는 거울뿐만 아니라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한때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졌던 그녀의 삶은 이제 온전한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방 밖에는 김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전통적인 턱시도 대신 성공한 사업가의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맞춤형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그는 7년 동안 그녀를 찾아 헤맸고 그녀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헤쳐왔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신랑님 준비되셨나요? 유라가 부드럽게 물으며 방에서 걸어 나왔다. 지우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유라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꽉 쥐었다. 유라 씨, 저는 7년 전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결혼식은 꽃으로 가득 찬 낭만적인 정원에서 열렸다. 하객들은 그들의 파란만장한 사랑의 여정을 지켜봐 온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작은 턱시도를 입은 한준서는 결혼 반지를 들고 귀여운 역할을 맡았다. 그는 부모님에게 달려가 2개의 결혼 반지를 건넸다. 아빠, 엄마 2분 꼭 행복하게 사세요. 준서가 맑은 목소리로 말하자 정원 전체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유라와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감사함이 넘실거렸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결혼 반지를 유라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유라 씨, 저와 결혼해서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유라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 또한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 순간 그들은 공식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신뢰와 용서,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었다. 결혼식 후 그들은 아름다운 섬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유라가 수년간의 힘든 삶을 뒤로하고 진정으로 편안한 시간을 보낸 것은 처음이었다. 그들은 함께 해변을 거닐고 노을을 바라보며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지우는 7년 동안 그녀를 찾아다녔던 절망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고, 유라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서의 미소 덕분에 일어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어느 날 밤 준서가 깊은 잠에 빠진 후 지훈과 유라는 발코니에 앉아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유라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유라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삶에 나타나줘서, 저를 구해주고 제게 가족을 선물해줘서.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해요. 저를 찾아줘서, 저와 준서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저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이 나타나 사랑과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2 사람은 서로에게 모든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을 담아 뜨겁게 입을 맞췄다. 그들의 삶은 한때 2개의 평행선이었지만 이제는 한 점에서 만나 하나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그들의 행복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의미 있는 교훈이었다. 사랑은 과거의 오해, 음모, 질투 등 모든 시련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어떻게 맞서고 앞으로 나아가는지였다. 결국 그들은 서로를 찾았다. 한 폭의 그림의 2 조각이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들은 이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파란만장했지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은 이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